네. 이제 11번부터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일전자의 파산으로 외상출금 1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답니다.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66,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대손의 실제입니까? 예상입니까? 실제죠. 정말 돈 떼인 거예요. 그럼 돈을 떼이게 되면은 무조건 대변에 뭐다? 채권이 사라지죠.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왜 사라집니까? 못 받을 거니까. 맞죠? 이제 돈 떼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대변에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자, 감소를 시키고 차변에 분기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퍼스트. 자, 퍼스트 알죠? 대손 충당금을 먼저 제거하고 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 66,000원 먼저 제거합니다. 그래, 네가 내 돈을 언젠가는 떼어 먹을 줄 알고 미리 예전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66,000원 분기했겠죠. 그러면 그때 비용 처리한 만큼은 비용으로 분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충당금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당금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충당금이 없죠. 충당금이 없다는 얘기는 예전에 내가 미처 비용으로 잡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100만원에서 66,000원 뺀 나머지 얼마? 934,000원을 이제서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934,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무조건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분기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어떻게 분기한다? 퍼스트 대손 충당금을 먼저 제거하세요. 그리고 세컨드 뭐다?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를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비용 처리할 때 쓰는 이름이 바로 뭐죠? 대손 상각비. 잊지 맙시다. 자, 12번. 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죠. 전조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원 중에서 30은 당좌수표 줬고 나머지는 어음을 줬네요.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다는 얘기는 이 튜닝한 비용 50만원을 차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50만원. 대변해요. 자, 당좌수표를 줬으니까 당좌액은 얼마? 30만원 나가고요. 20은 어음을 줬죠. 하지만 얘는 대변에 뭘로 분기한다? 앞편에서 공부했죠. 미지급금으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부채의 증가. 왜? 장사가 아니니까. 장사였다면은 지급어음이죠. 근데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기한다. 자, 질문.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이었다면 차변의 답은 뭡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죠? 수선비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차량 유지비로 분기하라 그러면은요, 차량 유지비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동차만 그래, 자동차만 수선비로 분기할 수도 있고, 차량 유지비로 분기할 수도 있어요. 자, 13번입니다. 영동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원을 약속 기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되어 외상 대금의 3%만큼을 할인받고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매입 할인 계정을 사용한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진도 나갔죠. 자, 이 문제가 가끔씩 이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진짜 등장을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진짜 가끔씩 잘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13번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외상 매입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빨리 지급했다는 얘기는 아무튼 갚았다는 얘기니까 차변에 뭐가 사라진다? 외상 매입금이 전체 얼마? 400만원 사라지는 건 확실하죠. 그쵸? 그러면 대변에 뭐 주면 된다? 400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주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야 되겠죠? 자, 얼마 나갈까요? 388만원이 나갑니다. 자, 왜 그럴까?
왜 388만 원이 나갈까요? 그 이유는 400의 부채를 감수했지만 나는 빨리 주니까 이 영동상사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네가 이렇게 빨리 주다니 그러면서 400에 대한 3%니까 얼마? 432, 12만 원만큼을 할인해 주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의 부채는 400이 감소하지만 대변의 보통예금은 388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2만 원만큼을 대변에 뭘로 분기한다? 매입 할인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분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분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그 재고자산 페이지 가셔가지고 매입 할인, 매출 할인에 관한 분기에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4번입니다.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을 매입하고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여러분, 이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바드럼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드럼이라 써놓으세요. 자, 이 바드럼을 배서 양도했다. 여러분, 배서가 뭐였죠? 내가 받을 어음을 남에게 주는 거죠. 네가 받아라 하고 이렇게 준 겁니다. 주고 나머지가 어음이 지급되었죠. 그러면 일단 차변에 뭐 들어오죠?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옵니다. 얼마? 300만 원만큼 자산의 증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어왔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상품 300. 자, 사람이 물건 샀으면 돈 줘야 되겠죠? 대변에 돈 주자. 뭐 줍니까?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으라고 200만 원만큼을 배서 양도했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수취권을 남에게 준 거죠. 그럼 받을 어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주었다? 나머지는 내가 줄게. 어떻게? 어음을 주었어요. 그럼 대변에 뭐다? 돈을 지급해야 할 어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급어음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어음은 자산의 감소, 지급어음은 부채의 증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상품을 거래할 때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이고 상품을 거래할 때 어음을 주면은 지급어음이다. 장사니까 지급어음이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입니다. 그럼 이거 또 뭐예요? 받을어음이지 뭐. 그쵸? 500만 원을 만기 전이에요? 만기예요? 만기 전이죠. 아까 했던 거다. 그쵸? 앞에서 했던 거다. 그쵸? 전에 거래처은행으로부터 또 할인 받았습니다. 할인이 뭡니까? 만기일 전에 돈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할인료 15만 5천 원. 이제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슝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걔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받고요. 또 뭘로? 매각거래로 처리하라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음이 매각거래 팔았다 이래 보란 얘기죠. 그러면 일단 은행 가가지고 돈 주시오 하면서 대변에 어음을 줍니다. 받으러 나가죠. 그러면 돈 들어와야지. 얼마? 500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500에서 할인료 얼마? 15만 5천 원 빼란 얘기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484만 5천 원 나오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은 484만 얼마였지? 4845 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15만 원만큼은 여러분들 뭘까요? 이거는 할인료 떼인 거죠. 그냥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행도 그 수수료 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기일에 돈을 찾았다면은 즉 추심이었다면은 받을어음이었겠지. 수수료 비용이었겠지. 근데 추심이 아니니까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알고 있죠? 추심과 할인은 불러주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추심이라면은 수수료 비용, 할인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공부할 때 그냥 같이 공부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한 번을 보더라도 두 번, 세 번 보는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대한무역에 상품 300을 매출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자기야수표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상품 팔았으니까 차변의 상품 매출이죠. 얼마? 300만 원 대변의 수익의 발생. 자, 그러면 이제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의 300만 원이 상품 매출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돈 받아야 되겠죠. 계약금 빼고 나머지가 자기야수표. 그러면 이때 계약금은 선급금이었을까? 선수금이었을까? 선수금이었겠지. 왜? 물건을 팔기로 했다는 얘기는 돈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먼저 계약금으로 받았다면 그 당시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대변에 공개했겠죠. 근데 물건을 팔았으니까 이제 선수금 없애버려야지.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자기야수표 받았으니까 자기야수표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현금인 거. 이제 와가지고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그쵸? 처음부터 또 다시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70만 원만큼이 차변에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왜 이러지? 그렇죠. 자, 다음 이제 17번입니다. 한세 상사로부터 받은 바드럼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바드럼이죠.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추심, 드디어 추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7번 문제가 15번 문제하고 반대가 되는 문제이죠. 반대가 되는 문제. 이 두 개를 구분하면서 공부를 꼭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만원 빼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들어왔죠. 자, 일단 돈 주시오 하면서 은행에 바드럼을 던져버렸죠. 자, 얼마? 1000만원. 대변에 바드럼 나간다. 자산의 감소. 그럼 이제 은행에 돈 주겠죠. 자, 그게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995만원이죠. 왜? 5만원 수수료 빼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995만원 중에서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원만큼은 차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수료 비용 5만원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추심, 만기일에 돈 찾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할인일 때는 수수료 할인 요소보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공개하면 되고요. 추심일 때는 무조건 뭘로? 수수료 비용으로 공개하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불러주는 이 수수료, 할인료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수료를 불러주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얘는 손실 들어가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로 가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5번, 16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비교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자, 18번입니다. 영업부 김소희 사원이 8월 1일 날 제주 출장 시에 지급받았던 가지급금 510만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하고 전액은 정산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자, 그러면 가지급금이 드디어 판명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왕복 항공료, 숙박비, 택시요금 다 합치면은요 얼마입니까? 계산해 볼까요? 24만원 플러스 16만원 플러스 8만원이니까 48만원이죠? 그럼 얘가 차별이 뭐예요? 여비, 교통비. 48만원.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뭐가 사라집니까? 가시급금이 사라지죠. 근데 걔가 그 당시에는 50만원이었으니까 50만원만큼 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차변에 발생함과 동시에 가시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50만원 출장비를 주었는데 얘는 48만원 썼으니까 주머니에 2만원 남아있겠죠.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죠. 얼마? 2만원 들어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2만원만큼은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19번입니다. 1일 상사의 외상매입금 170만원만큼을 지급하기 위하여, 즉 갚았다는 얘기죠.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소금. 여러분,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은 뭘까요? 받은 약소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바드럼이지 뭐, 그쵸? 자, 그러면 분개합시다. 얘를 배상도했습니다. 그러면 외상값 갚았으니까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170만원. 그러면 돈 주었으면 대변의 현금이죠. 근데 돈을 안 주고 1일 상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받은 오금이 있는데 이거 내가 받을 돈인데 네가 받아 하면서 바드럼을 준 거예요. 그럼 걔가 그럴게 했으니까 이거 내가 성립되는 거지. 그럼 대변은 뭐라고 한다? 바드럼이 나가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은 네가 받아라 하면서 준 거죠. 그래서 바드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사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바드럼 파트는요, 바드럼을 남에게 주는 배서, 만기에 돈을 잡는 추심, 만기 전에 돈을 잡는 할인, 요 세 가지가 엄청 시험 문제로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딱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20번입니다. 영업사원의 급여 200을 주면서 소득세 17만 5천원을 빼고 나머지를 보통연계자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우리 월급 주는 분계는 맨날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차변은 뭐다? 일단 월급부터 주자. 비용 발생. 전체 얼마? 200만원.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근데 200 다 줍니까? 떼고 줍니까? 떼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금이지 뭐. 왜? 세금 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내가 소득을 주면서 이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거죠. 그럼 얘는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거니까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 17만 5천원. 그럼 나머지만 직원한테 주면 되겠죠. 뭘로? 보통예금으로 주었네요. 자, 그럼 보통예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얼마입니까? 200만원에서 17만 5천원 빼니까 182만 5천원 나가네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만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20번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편에서 21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